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일보 60분의 승부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경입니다.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치를 채택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을 발표하면서 화물, 운송, 물류 업종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전국에 7,000개가 넘는 학교가 등교를 못하게 되면서 온라인 교육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아베 총리가 사퇴를 결정했다는 속보까지 전해졌습니다. 모나미를 비롯한 애국 테마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참 많은 금요일 장인데요. 또 주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02-3153-1611번,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원재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박원재 위원과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TV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 가능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암호화폐 시세와 뉴스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 캐스터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미디어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한국은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암호화폐 불법 채굴을 탐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트랙에서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약 20%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25일 의결한 16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불법 암호화폐 채굴자를 탐지해내는 AI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해킹한 공격자들을 찾아내려고 이 시스템을 고안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암호화된 마이닝 하드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학술용 슈퍼컴퓨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및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천에서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내부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또 수저우의 일부 공무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디지털 화폐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더 높은 수준의 소비 경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또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67% 상승해서 1,300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1.2% 올랐습니다. 47만 3,268원입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살펴보시죠. 오미세고가 3.9% 떨어져서 6,086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보시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 0.14% 올라서 69,103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오늘의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위원과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연락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에코바이오 8,693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고요. 박 의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에코바이오는 바이오황을 처리하는 친환경 기업인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수소 테마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수소 생산을 조금 합니다. 발전소에서 부과되는 부생수소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데 사실은 실적이 확인이 안 돼서 조금은 곁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39억의 적자가 나왔죠. 3, 4분기부터 어느 실적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매출단에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850억이니까 소형주고요. 변동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000원 단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켜지고 있는 바닥인데 살짝 밀리는 6,900원 선이 밀리면 손절하고 좀 대응하시는 게 편해 보이고요. 수소는 굉장히 핫한 섹터라서 수소를 꼭 하고 싶으면 주도주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보실 거는 종근당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8만 원이고 비중은 30%인데 이번 종목은 허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종근당 18만 원에 30% 매수하셨네요. 지금 이제 딱 손절 라인 매수가 부근까지 온 상태인데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을 인식하고 나서 현재까지 조금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8만 원 부근에서 이제 추세를 깨고 이제 더 내려가느냐라는 판단을 해본다고 하면 전저점 부근인 16만 5천 원 부근을 유지해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만 5천 원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을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금 20만 원 이상의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중이 30% 이제 낮지는 않은 비중이시기 때문에 16만 5천 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18만 원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 부분인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2.5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강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현 구간에서는 재차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만 5천 원까지 내려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이후에 20만 원 이상 권역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연초 대비 많은 상승을 이루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상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하는 의견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실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두 분의 전문의원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ITM 반도체 매수가 66,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이 크진 않은데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ITM 반도체는 상장 이후에 굉장히 그 성장성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상승 구간 동안 주 매출처인 휴대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 매출에 대한 의심이 휴대폰 전체적인 섹터에 좀 시세에 영향을 줬고요. ITM 반도체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 보회로의 강자입니다.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은 맞는데 싸냐? 그러면 참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인 만큼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 5천억인데 작년에 컨센서스 넘어간 실적이 4천억 매출에 한 400억 이익이니까 지금 프리미엄 대비해서 한 25배 이 정도 받고 포워드로 해도 한 20배 수준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려면 휴대폰 부분의 매출 성장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지루하시면은 66,000원 회복됐을 때 다른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조금 더 빠지면 물타기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전화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KCC요. KCC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5만 7천 원에 60%입니다. 네, 15만 7천 원에 비중 60%로 조금 높은 편인데 허의원님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걸까 여쭤봐도 될까요? 4월 달쯤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4월 달에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오셨는데 네. 그래도 매수가 위로 살짝 올라오셨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신 걸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져 오신 걸까요? 그냥 계속 가지고 갔었지요. 뭐 정리는 안 했었거든요. 네, 언제까지 이거 종목 가지고 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거는 제가 한 연말까지 보고 이렇게 매수는 했는데요. 예.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매수가보다 한 16만 4천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요 조정 기간에 한 종합주가지수가 좀 빠지는 바람에 같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종합주가지수는 좀 올라갔는데 KCC는 주가를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건설 경기 기자재인데 건설업도 아직 포항이 아니고 해서 제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좀 확실하게 쓰지가 않아서. 네, 시청자님 2분기 실적은 그래도 봐줄만하게 나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의 매도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 주셨듯이 종합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박스권으로 현재까지 계속 가지고 오셨는데 비중이 60%면 조금 높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연말까지 가실 때에는 매수가가 15만 7천 원이시니까 16만 5천 원 이상에서는 그래도 네.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어떨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연초부터 17만 원 권역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반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미국에서도 5차 재정 부양책이나 미국 대선 이후로 우리나라 지수도 다시 상승장을 이어갈 것은 대세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가시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원하시는 만큼만 좀 들고 연말까지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산 금액보다 조금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뭐 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매수를 하셨고, 다만 지금 연초부터 차트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단기 고점형 인식이 돼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하실 때에는 1년, 2년 정도의 차트를 좀 쫙 열어놓고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물량을 좀 담으신다면, 네, 지금 뭐 기업은 괜찮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조금 낮으셨으면, 그다음 비중이 좀 네. 적으셨으면 단기적으로 13만 원 정도까지 빠진다고 하면 조금 더 물타고 단가를 낮추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비중이나 단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17만 원 권역에서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KCC 이야기 들어봤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한 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서 전문위원들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상담이고요. 에이프로젠 제약 1,570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 의원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에이프로젠 제약은 이제 세 개의 제약회사가 있죠. HIG하고 KIC 세 가지 있어서 결국은 합병을 할 예정인데, 레미케이드나 리툭산 허세틴 같은 바이오시밀러 항체 치료제를 좀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루머는 많은데 실체가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세가 올랐다가 좀 장기 조정을 받다 이런 거를 좀 반복을 합니다. 현재 제약을 보면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물론 제약바이오가 꿈과 희망을 갖고 가기 때문에 뭐 재무 분석을 통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어요. 현재 자본 총계가 3,500억이고 합병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합병 예정이라는데 좀 많은 게 좀 불확실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엔 제약주 중에서 좀 순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올라간 가격에서 좀 장기 행보를 하다가 21선을 살짝 놓고 가고 있는데, 1,570원이시면은 뭐 거의 그 취득가에서 크게 멀지는 않으세요. 특별히 본인이 이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해서 확신의 정도가 많지 않으시면 종목 교체를 통해서 좀 탄력 있는 종목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000원에 11%요. 하이비전 시스템 13,000원에 11%, 허희 의원님 네네.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3,000원이시면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 7월 달, 뭐 8월 초 정도에 그 매수를 하셨을 것 같네요. 8월 5일 날에 했네요. 네, 8월 맞습니다. 5일. 네네. 이 기업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방송 보고 했어요. 네, 네. 지금 그 자리도 방금 상담 드렸던 분과 마찬가지로 화면을 네. 지금 보고 계실까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고 동그라미 부분이 시청자님 매수하신 부분이에요. 네. 그럼 네. 이 부분을 제가 연초부터 보면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4일 전까지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매수하실 때는 차트를 최소 1년 정도는 이렇게 열어놓고 이 구간에서 매수할 타이밍가를 한번 간단하게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네. 1년 정도니까 뭐 들어가고 나서도 더욱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한 번씩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그나마 양호하다는 평을 받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같은 네네. 경우에.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다행히도 기관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지수가 빠지는데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이 기업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제가 하단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네. 다시 동그라미를 한번 쳐드릴게요. 이때 한번,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한번,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번 상승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이상 15,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시간적 여유만 갖고 계신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오실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보이거든요. 아, 예, 예. 네, 다만 14,000원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네. 네,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을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장기는 아니고요. 네. 길어야 한 달, 저는 보름 한 달 이전. 네. 예. 그럼 지금 제가 차트 상으로 잠시 이렇게 표시해 드리면 네. 14,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네. 네, 수익 실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달, 두 달 안에는 14,000원까지 어느 정도 목표가는 설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네, 지금 손절한 한 달이 기업은 다 아니니까. 돼갔어요. 네, 손절할 기업은 아니니까 한번 14,000원까지 버텨보시면 수익 보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한 달 정도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다만 지금 손절할 기업은 아니고 손절할 위치도 아니세요. 그래서 목표가 정도를 14,000원 정도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네. 아, 근데 그동안 너무 안 올라가요.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예, 연락드렸어요. 네, 14,000원 정도 보시고 짧게 보셨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실 네.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두 분의 전문위원과 실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47님이 보내주셨고요. 한창재지 매수가는 2,235원에 비중 20%라고 보내주셨어요. 박 의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제지업종은 좀 지루하죠. 전체적으로 제지업종 전체가 다 지루합니다.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들이 잘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성장이 없달해서 굉장히 의면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 한창재지는 아마 정치인 관련해서 정치인 테마 이슈로 좀 슈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황교안 테마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정치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세에서도 좀 외면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35원이면은 지금 시세에서 한 10% 남짓 이렇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본전 부근에 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님이 보내주신 삼성물산 매수가 12만 1,0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허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삼성물산 매수가가 12만 1,000원이시고요. 12만 1,000원. 오늘 제가 상담 드리는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의 차트를 1년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단기 고점 권역에서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이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부근인데요. 이렇게 단기 고점 권역에서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 매수하신 권역에서 차익 실현이나 단기 고점이 형성돼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 지배 구조 그리고 승계 부분에 있어서 결코 삼성물산이 빠르게 올라가서 오너 일가에게 좋지는 않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이상 이제 승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부분이고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지금부터는 다시 공사도 하고 수주도 받고 실적도 내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전망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이 종목, 이 기업을 매수하셨다면 지금 있는 권역에서 뭐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라고 하면 1년 그 이상, 최소 1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권역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 늘려보시던가 아니면 국내 증시의 코로나19 여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유가 될 때쯤 그때쯤 한번 비중을 늘려보시는 것도 다만 장기로 보셨다면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한 가지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권역은 다시 하단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권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주가가 밀리거나 11만 원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장기로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추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로 보셨다고 한다면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부분, 12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는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로 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던가 더 끌고 가시는 방법, 단기로 보신 분들은 지켜보셨다가 12만 원 권역 위에서 차익 실현하시라는 말씀 이렇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대동공업이고요. 7,680원에 비중이 35%라고 보내주셨네요. 박 의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동공업은 농기계 섹터로서 사실 그동안 굉장히 지루했죠. 지루했는데 갑자기 올 들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북미 쪽에 매출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2, 4분기 실적이 2,56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60억, 당기순이익이 180억 나와서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 수준입니다. 2, 4분기 실적만 해도 뭐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서 아마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좀 비싸게 사셨는데 비싼 가격은 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3, 4분기 이후로 어떻게 실적이 이어질지 북미 쪽 매출단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8,000원 넘었으면은 이익 실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회성 이익인지 추세적 이익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농기계가 그렇게 추세적 이익 같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8,000원대 가면 좀 이익을 실현 준비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동공업 만나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종목 톱텍이고요. 매수가 16,500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허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톱텍 16,500원에 비중 30%입니다. 톱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히도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매수가가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도 30%시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에 그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인가요? 소송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톱텍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한 매수 주체나 그런 부분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데 워낙 장사를 잘했고 앞으로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현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거나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수가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주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횡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업 같은 경우 향후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도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단기적으로 25,000원 권역 정도 오면 그때 돼서 차익 실현이나 완전히 다 수익을 실현해 버리시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까지 좀 기간 조정이 좀 지루하더라도 잘 들고 계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톱텍 만나봤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들과 실시간 상담 가능한 연락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서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58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 여부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셀트리온 그룹과 삼성바이오 두 기업이 있죠.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성장 산업이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참여를 합니다만 한국계가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이 강한 기업이죠. 국내 시가총액 2위를 놓고 이제 시가총액 2위를 다투는 기업이 SK하이닉스하고 2차 전지의 LG화학, 인터넷의 네이버가 시가총액 2조를 놓고 다투는데 삼성바이오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물론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하면 셀트리온 그룹이 2위로 올라서겠습니다만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의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의 역할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매수 가능하고요. 지금 2달 정도 횡보 중에 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의 매수도 그냥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21,479원의 비중은 21%라고 보내주셨는데 허 의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21,479원. 네, 물타기를 좀 하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테스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반영을 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지금 단기 대응을 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평택 공장도 있고 디램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기업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더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매수할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비중은 이미 20%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테스 같은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더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기관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나아질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이 종목을 가지고 보유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27,000원 정도 보시고 길게는 그 이상도 한번 도전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여유롭게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매수가 11,080원에 비중은 8%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좀 작은 편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죠. 아디다스 OEM 업체고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아디다스 OEM 업체로 선정돼 있는 회사고요. 베트남에 공장을 갖고 있어서 원가 절감이 탁월합니다. 실적 대비해서 비싸지 않아요. 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아디다스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폐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단이 좀 주춤거리고 있고요. 올 들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체되는 게 주가 정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코로나는 언젠가 잡힐 텐데 잡히고 나면은 아디다스는 글로벌 이제 신발 회사는 과점 체제입니다. 아디다스는 그 과점 업체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언제냐의 문제지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회사로 봅니다. 다만 당분간은 좀 지루할 것 같아요. 비중 8%니까 크게 부담 없고요. 포트에 8% 정도 넣고 장기 성장을 보시면 아마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냥 가기 딱 좋은 업종 버릴 종목은 아니니까 한번 장기로 8% 정도 비중 담아놓고 가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승엔터프라이즈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 2355.62포인트 0.48% 오르면서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다음도 살펴보시죠. 오늘 하루간의 흐름이고요. 오전장에 꾸준히 오르면서 2377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했다가요. 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마감 앞두고는 다시 살짝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외국인이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살펴보시면 금융투자에서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그래도 많이 담아주고 있고요. 투시는 매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전장에 그래도 상승 흐름 보이던 종목들까지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실적 부진할 거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는데 1.39% 내리고 있고요. 네이버도 어제는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특허 소송 국내 첫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만 5% 넘게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보합권, 카카오도 오늘은 1% 넘게 빠지고 있고 삼성 SDI도 0.64%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에 긍정적인 전망 많이 내놓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온라인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입니다. 코스닥입니다. 841.66포인트 0.63% 오르면서 상승 마감 그래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꾸준히 오르면서 850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했다가요. 장중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수급 상황은 코스피와 좀 차이가 있네요.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기관을 살펴보시면 금융투자와 투신이 같이 사주고 있고요. 연기금은 소량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HLB가 빨간불 켜면서 소폭 오르고 있고요. 시젠이 오늘 3% 넘게 빠지고 있고 제넥신도 2% 넘게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박 의원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이번 주는 지난주에 낙폭을 만회하고 끝났어요. 지난주에 상당히 그 우려가 많았는데 사실 이 정도 지수가 올라왔으면 한 10% 정도 조정을 예상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지금 시장이 그만큼 좀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들어서 이슈가 두 가지가 큰 게 있었는데 연준에서 목표물가 제도를 실시함으로 해서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걸 유지한 게 굉장히 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를 6개월 다시 연장을 했죠. 수급적으로 두 가지를 큰 거를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강세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만 2,400포인트는 상당히 큰 변곡점이에요. 2,400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는 PBR과 시총 대비 버켓 인디케이터라 그러죠. 그게 다 1에 접근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은 이제 좀 힘을 모으거나 유동성 부강이나 이제 팬데믹이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확인돼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도 아마 박스 횡보를 예상하면서 그려보면 될 텐데 금리가 제로금리예요. 저금리 때는 항상 성장주가 우세합니다. 성장주 위주의 시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허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세장의 연속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증시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이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지수 자체는 상승인데 대형주들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은 다우지수가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국내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1차 팬데믹이 이어졌던 미국 같은 경우에 7만 명 이상 나오던 것들이 이제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FDA에서 이제 에봇이라는 기업의 신속 진단 키트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오름세가 있었고 다우지수에서의 이제 다시금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 증시의 강세를 바탕으로 하방이 어느 정도 지지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내에는 여전히 오늘도 2.5단계 거리두기 강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도 시장의 강세 흐름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시 정도, 1시 반 이제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이야기가 나올 때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가 싶었지만 외인들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좀 더 강하게 매수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 중에서 그래도 K방역, K스마트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실없이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만 조심한다면, 예의주시한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강세 흐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개인들의 이제 차익 실현 또는 투매 부분들이 이어진 시장이었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는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물량을 잘 뺏기지 않고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개인들의 K스마트한 매수 그리고 수익 실현, 증시에서의 활약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시장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0.4% 오르면서 2353.8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0.59% 올랐습니다. 841.3포인트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시죠. 70전 내리면서 1184원 30전에 오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한 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7님이 보내주신 파미셀 매수가 11,800원에 비중은 6%라고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허희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매수가가 11,800원이세요. 굉장히 낮은 매수가인데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부분, 언제 매도 시점을 이제 잡을까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매수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적도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파미셀은 이제 원료의약품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생법 시행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지수 조정에 따른 하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별 매매로서 이제 기관 수급도 양호하다,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낮으시기 때문에 매수가가 낮든 안 낮든 조금 장기적으로 살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띄워놓은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매수가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11,800원 부근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그래도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 실현을 적어도 정고점 이상 넘어가는 25,000원 이상에서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여유롭게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연말 또는 내년 감사보고서 나오는 3월까지도 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가보시고, 하지만 단기 과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백신 생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진단키트나 백신의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는 곳에서 매출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백신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이상에서의 1차적인 목표가 설정과 백신 성공에 대한 소식을 두 가지를 놓고서 앞으로 이 종목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민셀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26,900원에 비중은 6%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시긴 한데 비중은 또 크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주식 투자가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했었죠. 미국 보잉사에 납품하려고 굉장히 입찰 경쟁을 벌였다가 탈락을 한 이후에 2015년 장기 차트를 보면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본적으로 군수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주처에는 수출인데 수출단이 끊어지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1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22,000원대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모멘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멀리 있는데 2025년도에 국내에서 자체 전투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요새 핫한 A살 A다 장착을 해서 상당히 고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너무 멉니다. 아마 주가는 당분간 지지부진함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만약에 장기 하락을 견뎠던 투자자라면 아마 동일한 기간 갖고 있으면 아마 전고점을 갈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식인데 그 텀이 보통 3년 이상이니까 이게 보통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죠. 단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는 종목이고요. 적어도 1년 이상 장기를 보고 가겠다면 현 가격대면 투자할 만한 가격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더 떨어지기 어려울 만큼 떨어져 있는 가격이고요. 앞으로는 좋아질 일이 많습니다. 우주선 발사체나 자체 항공기도 이제 자체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T-50을 개량해서 아마 쓸 겁니다. 자체적으로 수입해오던 전투기를 아마 대체한다면 굉장히 업사이드가 높은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기간의 문제일 텐데 6% 정도시니까 한번 갖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단기로 봤다. 그러시면 단기에는 안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현대제철이에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000원에 20%. 네, 현대제철 27,000원에 비중은 20%. 허의원님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3, 4일 됐어요. 3, 4일 되셨어요? 예. 이 종목 뭐 싸게 보여서 사신 걸까요? 예, 싸게 보여서. 네, 그럼 길게 한번 가지고 가보실 수도 있으실까요? 예, 장래를 보고 했습니다. 3년이요? 장래, 길게 보고요. 네, 길게 보고 하셨으면 조선 업황도 살아나고 그리고 자동차도 좀 더 현대자동차가 힘을 내주고 예, 그러면 현대제철도 같이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셨다고 하면 예. 네, 뭐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오고 4만 원까지도 예. 한 1, 2년 정도 진득하니 보시면 예. 네, 한번 가지고 가보실 만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한 1년 4만 원 정도는 갈 것 같고요. 네, 한 1년 정도 그냥 적금 넣어놨다 생각하시고 예. 그냥 담아놔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현대제철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